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검찰직 문제, 26년도 검찰직 문제를 형법을 해설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서부터. 의료 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자,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과실의 유무, 자, 여기 뒷부분 여기 봅시다. 과실의 유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그 판단 잣대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 의사야. 그러면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는 그 주의 정도, 그거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뭐 치과 의사야. 그러면 그 치과 의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그 일반적인 치과 의사의 주의의 정도,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산부인과 의사면 산부인과 의사, 아니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뭐 이렇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전부 다 주의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했어요. 자,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한테 명중이 돼서 죽었답니다. 자, 이 경우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 죽은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A라는 양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총을 한 방 빵 쐈는데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죽었어. 그렇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이 사람 살인 저지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시 뭐다? 살인의 고의는 조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다? 살인죄가 인정되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의 객체에 어떤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살인의 고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 다 판례의 얘기죠, 이거. 자,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한번 봅시다. 3번.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판례를 주된 메인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3번에 보겠습니다. 자, 3번.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거 판시 내용이죠? 맞는 얘기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답인데 4번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꺼내볼게요. 자, 4번. 일단 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식의 동그라미. 자, 족하고 범죄 사실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틀렸죠? 자, 고의라는 것은 뭐야?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죠? 그죠?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뭐가 필요하다? 용인 또는 인용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이런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지 바로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의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고의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고의 타이틀 이렇게 달아봤어. 일단 고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과실에 반대요. 그 멍청한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고의는 바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고의 이꼬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플러스 뭐다? 자, 인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용인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해도 좋다,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냐면 실현하려는 그 실현의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실현하려는 의사. 그죠? 그래서 이것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다? 발생해도 좋다. 그리고 발생하려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걸 고의라 그래요. 그죠? 인용 또는 용인.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고의라는 것은, 그죠? 여기다 조심이라고 적어 볼게요. 조심. 어떤 분들은 공부를 또 잘못하신 분들 많아요. 고의는 구성 요건의 인식과 인용이 아니라 뭐 어쩐다는 거야? 바로 범죄 사실에 대한, 그죠? 범죄 사실에 대한 뭐예요? 인식과 인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속 요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라고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말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야?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갖추었을 때 그것을 범죄가 성립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죠? 이런 것이 범죄구나, 좋지 않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어떤 의사, 그죠? 이걸 인용이라 그러거든요. 용인이라고 하고. 그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적 요소와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 다른 말로 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고의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지적 요소 플러스 뭐다? 의지적 요소. 요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적 요소라는 것은 뭐예요? 인식이죠. 그죠? 이게 범죄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예? 아셨죠? 그죠? 그리고 의지적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불법을 실현하려는, 그죠? 구속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이런 의사를 말하는 거야. 여기다 적어볼게. 구속요건적 불법을 어떻게 한다? 실현하려는, 그죠?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자, 요걸 좀 이렇게 해볼게. 좀 적어야 되겠다. 조금만. 자, 요걸 좀 글씨를 좀 작게 해볼까? 자, 요거 좀 다 들어가게. 그죠? 자, 요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의지적 요소와 지적 요소의 결합을 바로 고의라고 합니다. 예? 되셨나? 이렇게 깨지고 지랄이냐 이게. 자, 잠깐만요. 요거 좀 글씨 좀 바로 하고, 그냥 다 지워버리자. 자,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새로 적을게요. 제가 조금만 계셔. 그래서 지적 요소라는 건 땡땡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인식을 말하는 거야.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고, 의지적 요소라는 것은 뭐다? 바로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고의라고 한다는 것은 뭐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야. 구속요건의 인식과 인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제가. 되셨죠? 공부할 거 많어. 그리고 맞아. 송소은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조금 요파심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필적 고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조금만, 요거 글씨 좀 크게 하자. 자, 조금만 계셔. 자, 이렇게 하고.
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자, 미필적 고의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경찰 공부한다고 학원에 등록하면은 형법 시간에 맨날 뭐 애들 미필적 고의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 공부한다는 사람 치고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다 조금 형법 공부한다고 까불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시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범죄 사실의 이제 발생 가능성이 자 불확실한 것을 알면서 그죠? 불확실한 걸 알면서 이런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이 범죄 사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대충 생각은 갖고 있고요. 이래도 상관은 없다 이거야. 그죠? 일단 여기 이렇게 적어 볼게요. 판시 내용입니다. 이거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용인 또는 인용 똑같은 말이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대. 말한다도 적어놔야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뭐라고? 바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 에이블이야,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용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딩이야, 어떤 높은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높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웬 사람이 서 있다가 내가 여기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리면은 여기 아래 사람이, 그죠? 머리통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죠? 만약에 돌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런데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주의했을 때, 그러고도 하다가 떨어뜨렸으면은 이거는 과실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 돌멩이 들고 댕기다가 옥상에서 돌 떨어뜨려 갖고 누군가 대갈통에 맞아 갖고 머리통 깨져 죽으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걸 용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인용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옛날에 캣맘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죠? 고양이에 밥 주던 아줌마인데, 고양이 밥을 아파트 안지에서 밥 주던 아줌마인데, 예를 들면 건물이야, 이렇게. 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화단에 그 어떤 아줌마가 고양이 밥을 갖다가 매일마다 줬어요. 근데 그 위에 초등생 몇 명이 장난삼아 여기서 큰 벽돌을 갖다가 그냥 아파트 10층에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떨어뜨려서 이 고양이 밥 주던 아줌마가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요.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자, 그 벽돌을 만약에 던지면 누군가 머리통에 맞는다라는 것은 대충 짐작은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죠? 벽돌을 던졌을 때. 그래서 발생 가능성, 그죠? 이걸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을 하면서, 자, 그 돌을 던졌을 때 누군가 맞아서 죽어도 좋다, 또는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게 바로 용인이라는 거야. 예?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을 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한 거야?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판시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딴소리 할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미필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범죄 사실의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어쩐다는 거야?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판례 번호는 자 86도에 옛날 거예요. 자 86도에 어쩐다 2338. 자 요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문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중요한 거는 좀 색깔을 좀 진하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되고요. 물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그죠? 용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응? 용인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뭐가 필요했어? 그래서 인식과 인용 또는 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어쩔 수 없다.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맞아도 상관없다. 이런 거, 그죠? 위험을 용인하는 거야.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봤을 때, 그죠? 문제 잠깐 다시 보자. 자, 문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요 부분이 틀린 거죠. 그죠?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이덕인 씨하고 송소은 씨는 조금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죠? 뭐 정인철 씨도 이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 두세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종류로서, 그죠? 고의의 일부분이고요. 자, 역시 미필적 고의도 뭐가 필요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심의 의사를 있어야지 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4번이 맞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 있으면은 범죄구나, 고의가 있구나,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구나, 이렇게 바보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인식이 있으면 물론이고 뭐가 있어야 된다?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지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돌을 떨어뜨리면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범죄의 어떤 범죄 결과를 실현하려는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다쳐도 죽어도 상관없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죠?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그 실현하라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인식과 인용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과 인용이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해요. 자, 몇 개? 두 개. 자, 몇 개?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틀리고 오신 분 큰일 나겠죠? 자, 오늘 검찰직 1번 문제를 해설했고요. 또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문제 설명드릴게요.